불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바꾸셔야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러한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실 때 한 번쯤은 겪으실 수 있을 만한 문제 사례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본인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셨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될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안 되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분기 학위 신청 시기에 학위를 수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통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 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 반드시 그 전에 학습자 등록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75일 이전에는 필히 학습자 등록을 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를 법령으로 아예 정해버렸는데,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학점이 1학점이라도 쌓였다라고 하면 한 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법령에 따르기는 따라야겠죠.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학적부가 조회가 된다 라고 하시면 학습자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조회가 되지 않으셨다 하시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신 거고, 학습자 등록 행정 처리 시기에 학습자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때 행정 처리 수수료가 발생이 되시거든요. 근데 수수료 결제를 안 하셨거나 마지막 부분에 서류 출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놓치신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 완료가 안 되시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 조건에 맞지 않는 과목이셨으면 학위 취득 조건에 부합하는 과목들을 다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플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학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다른 학점원을 통해서 빠르게 이수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새로이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왕왕 있는 사례인데, 학생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그 전적대에 대한 과목 분류는 이 두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분명히 달라 보이는 명칭인데도 같은 과목으로 인정돼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들어가가지고 학점 인정 대상 학교의 DB를 평생교육법률로 가져왔을 때 어떠한 과목과 대칭이 되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류를 하고 과목 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특정 전공의 특정 과목들 같은 경우에 검색이 안 되는 과목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는 담당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학생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지 이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애석하게도 다른 과목으로 재수강이나 아니면 다른 학점 취득원으로 대체를 빠르게 해야지 이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 처리 시기에 신청을 해보시고, 완료가 되셨을 때 마이페이지 학적부 조회에서 얼마만큼 이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학점인지에 대해서 분류가 다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하려면 이전에 어떤 과목을 들어주셨는지, 어떤 과목들이 전공 필수이고 전공 선택이고 학점원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실 시기에 혹여라도 중복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학점 인정 표준 DB로 세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이 안 되시고요. 학점으로 활용이 안 되십니다. 한 학기에 이수하실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4학점까지만이시고, 같은 연도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까지이신데, 간혹 담당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니 잘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상으로도 그래요. 띵하고 배너창이 떠요. 연간 학점 이수 제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스템상으로도 그거 자체가 등록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 확인을 해보면은 담당자가 정확한 기수,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2025년도 1학기 기수를 넣었는데 학점은행제는 방학이 없어가지고 2024년도 2학기와 1학기가 동시에 개강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학기를 안내를 했는데 2학기를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안내해 줄 때 연도와 학기 기수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발생을 했다. 쓸 수 없나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 수업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복학학위제도 학점 인정 자격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거든요. 아무래도 보기 귀찮으시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꿔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한 권한과 권리가 있어요. 담당자들한테도 보충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실제로 새벽 3시 반에 전화 주셨는데 제가 자느라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에 난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데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든 잘 이해를 서로 하면서 P&D를 가졌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담당자가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주고 이때 연락드려서 안내를 드리겠다 했는데도 그게 1회, 2회 불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바꾸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자신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보면서 서로 약속들을 해보고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시는가 보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교육원 행정실에다가 연락을 해주셔서 상황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카톡으로만 상담해가지고 담당자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례들이 있어요. 학생분들도 꼭 연락처나 아니면 담당자가 어디 소속돼 있는지 알아야 교육원 행정실에다가 담당자 변경을 희망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취해보신 방법도 있고 또는 교육원 행정실에 연락하시고 인계자분이 연락이 되시면 빠르게 담당자 변경 요청을 하셔서 조금 더 책임감 있으신 분에게 진행하시면 학습자분께서는 좀 더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 생각은 뭐냐면 미리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 어떻게 인수인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찾아간다. 우리 교육원을 한 번이라도 거쳤다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져 드리니까 편안하게 저희한테도 연락 주세요. 본인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겪을까봐 걱정이 되신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 하단에 무료 상담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말이 뭔가 좀 오늘은 한 번 더 갈까요? 컷! 가시죠. 끝.